안녕하세요, 민트런입니다. 민트런과 함께하는 달리기 책 함께 읽기.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6장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6장을 읽고 저의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이번 6장의 경우에는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풀어낸 그런 부분인데, 저 역시도 이 6장을 읽고 지금 얘기 드리는 저의 이 생각들이 굉장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와, 상당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얘기 드린 것처럼 지극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6장의 제목이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인데요, 이걸 보면 아니 이번 장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6장을 다 읽고 나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어떤 정신적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키는 울트라 마라톤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6장에서 울트라 마라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50km 이상 지점부터 좀 느끼던, 아니죠, 50km 훨씬 넘어서부터인가요? 아무튼 그 지점부터 느끼는 근육들의 격렬한 어떤 고통의 호소랄까요? 이런 것들을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을 좀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초월하여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일순간에 근육의 어떤 그런 호소와 감정들, 격한 감정들이 차분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장의 제목인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 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장에서도 하루키는 근육을 좀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근육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문장들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흐름이 꽤나 하루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장을 좀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장은 하루키가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던 이야기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의 시작부터, 아니죠, 준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 울트라 마라톤을 마치는 순간까지의 여정,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을 마친 후에 러너스 블루가 생겼던 그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너스 블루 이후 다시 마라톤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흥미롭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루키가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고 그것을 완주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키는 달리기를 시작하고 꾸준하게 달리면서 풀코스도 도전을 했고, 그 이후에도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키는 나름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요. 그런 자신감은 그가 일을 하는 데에도,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달리기를 이제 거기서 평소 하듯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풀코스 마라톤 대회 나갔고 매일매일 꾸준히 달리는 그런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은 달리기를 그냥 꾸준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루키는 더 먼 거리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었을 거고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달리기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선 달리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아마도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울트라 마라톤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책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키는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아마 굉장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하루키의 성격을 본다면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훈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대부분은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하루키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말 충만했을 거고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리고 참가하는 그 순간에도 달리기를 시작한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키는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사로마 호수인가요? 네, 거기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여기가 또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가 일본의 울트라 마라톤의 어떤 시초 정도 좀 불리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참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키는 이미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했기 때문에 42km 지점까지는 큰 무리 없이 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42km입니다. 라는 그 땅바닥에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또 그 지점까지는 무리 없이 달렸을 거고요. 그 지점을 넘어설 때 뭔가 색다른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건 느껴보고 싶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100km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하루키가 느꼈던 그 감정을 저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50km를 넘어서고 쭉 달리다가 한 75km 정도 지점까지 하루키는 굉장히 큰 장벽을 만납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보다는 잔인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돌아가는 육류 다지는 기계 속을 빠져 넘어가는 쇠고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온몸이 이렇게 뭔가 기계에 다져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데 그 기계가 굉장히 느슨한 그런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저도 힘들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불어서 온몸의 근육들이 저마다 그 고통, 통증을 저마다의 사정을 호소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또 하루키는 프랑스 혁명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엄청 격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서로 투쟁을 하고 하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본인의 근육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울트라 마라톤을 달려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루키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울트라 마라톤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레이스의 후반부에 들어서자 하루키의 몸은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지금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이 순간을 아까 얘기했던 이 6장의 제목이죠.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처럼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격렬한 사람들이 서로 격렬하게 서로 토론을 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더 이상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막 말도 하지 않고 컵을 던지지 않고 차분해지는 그런 순간들에 비유를 한 거죠. 수많은 근육들이 저마다 격렬하게 호소를 하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호소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냥 지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는 그냥 묵묵히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순간이 레이스의 후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5km 정도 정도까지는 하루키가 많은 러너분들에게 추월을 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루키가 한 200명 정도의 러너들을 추월하면서 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11시간 42분의 기록으로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상당히 기록이 좋은 거예요. 이 기록은 대략 7분 페이스로 달린 겁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냥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페이스가 7분이니까 거의 달리기 할 때는 6분 페이스 정도로 달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걸로 100km를 달린 겁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과거에 제가 달렸던 그런 달리기들 좀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하프나 풀코스 달릴 때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장거리를 도전하면 사람들은 일정 거리에서 자신의 몸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프를 달려도 대략 80% 정도 지점에서 힘들고요. 풀코스를 달려도 대략 80% 정도에서 힘들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소리를 칩니다. 진짜 이대로 계속 더 달리면 마치 생명에 큰 위협이 오는 것처럼,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큰 위협이 와요. 어쨌든 그렇게 저에게 막 온 몸이 저에게 소리를 칩니다. 지금 당장 달리기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묵묵히 달리기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정신, 저희 몸이 침묵을 합니다. 마치 당신의 우직함에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침묵을 합니다. 물론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달릴 수는 있게 되고, 그런 어떤 몸이 하는 호소, 통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잊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순간이 찾아오는 건요, 우리 뇌가 통증을 잊게 하는 호르몬들을 본격적으로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러너스 하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통증을 줄여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도 적절하게 신체에 한계를 좀 걸어줍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거든요. 물론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육체를 정말 초월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마저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달립니다. 또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오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이라기보다는 우리 뇌입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으로 몸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오버를 하게 되면 정말로 생명에 지장이 옵니다. 생명에 지장이 온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뇌 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자신이 다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을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꼬꾸라지는 거를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뭐냐, 정말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기보다는요, 리미트예요. 그 선을 더 넘어서게 되면 뇌에 엄청난 충격이 오면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뇌가 스스로 전원을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키는 이 상황, 셧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이 한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면 멋있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상당히 멋있게 표현했어요. 이게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루키가 이걸 권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소설가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멋있게 문장을 썼어요. 정말 멋있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들을 살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느껴보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극한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들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이 극한의 순간을 넘어서는 이것에 도취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독이 되게 되면 그 후로는 끊임없이 어떤 자신의 건강의 리미트,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정신력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그걸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정말 이제부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어떤 신체의 극한에 도전하는 행위를 미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루키가 미화한 건 아니에요. 하루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썼지만 얘기 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난 문장가이자 문학가이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굉장히 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당히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달리기를 계속해서 뭔가 막 이렇게 초월한 듯한 느낌? 그런 것들로 미화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미화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분은,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느끼죠. 사실 엄청난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느끼고 동경을 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글들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내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제가 하프 마라톤 처음 달릴 때처럼 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키가 경험을 한 그 80km 정도 이후의 지점에서 어떤 그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사실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식을 통해서 뭐 인간 한계를 초월한다든지 뭐 종교적인 어떤 득도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신체적으로 좀 뭔가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뭐 일부 종교나 혹은 또 아주 옛날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특히 저는 이번 6장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계속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은 정말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고요. 비종교인인 제가 붓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서 예수까지도 좀 제가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뭔가 존경하게 된 붓다와 예수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 시타르타, 그러니까 부처입니다. 시타르타가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의 경지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뭐 사실 궁극적인 깨달음, 열반, 뭐 득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루키가 느꼈던 그 순간이 저는 이 시타르타가 초월하는 그 순간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타르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초월의 경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까 얘기된 것처럼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한계 상황, 정신적 한계 혹은 신체적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몇 번이나 읽었고요. 마지막 이제 시타르타가 번뇌를 벗어던지고 궁극적 깨달음을 얻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선 제가 진짜 막 엉엉 울면서 봤어요. 책을. 완전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을 정도로 정말 이 책에 큰 감흥을 받았는데 그거 보면서도 저는 내가 감히 이런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럴 만한 자신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몸이나
아니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인이고 뭐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고요. 뭐 잘 아시겠죠?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봐도 사이어인이 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뭐 손오공이나 베지터가 정말 죽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서 살아남으면 그때서야 초사이언이 되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날 뻔하면 초초사이언이 되고 나중에 뭐 갓사이언인가 사이언이 갓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이거는 만화책이니까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매번 넘어서면서 성장한다? 그리고 따라하라고 저는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영웅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루키가 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계를 합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과정을 서술한 다른 책들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하루키나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뭔가 야 너의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라고 우리를 푸시하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경험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 중에 너무 감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격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너무 공감이 좀 커가지고 이게 좀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달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달리기에 제 삶을 걸고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걸 걸고 그런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어떤 몸이나 정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수준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냥 늘 편안하게 달려라, 달리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거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체계적인 좀 단계적인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책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키는 분명 이 울트라 마라톤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고요. 엄청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도전을 한다면은 우리는 또 그런 과정에서 하루키가 느낀 것과 뭐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한 방에 갑자기 뭐 내가 책에서 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한 번에 그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꾸준하게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한계를 넘어선 이후에 또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한계를 넘어선 후 경험하게 되는 어떤 허탈한 감정. 무라카미 하루키가 러너츠 블루라고 표현한